네, 68페이지요. 물권 요청권. 네, 소유자는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213조 반환. 214조는 뭐죠? 방해 제거. 점유권은 204조, 205조, 206조. 이건 뭐 가지고요? 소유권 가지고 반환, 점유를 내놔라 그런 얘기고, 이건 소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 204조는 뭐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점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해 제거 예방 있고, 206조는 방해 뭐죠? 예방. 자, 소유자는 아래 거 위에 거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다 좀 붙여주면 이게 뭐죠? 이게 본권, 대표, 소유권이고, 요건 본권 아닌 무슨 권이다? 점유권. 자,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제한 물권에서 이 내용에 따라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지상권 들어가 있죠? 몇 조요? 279조 지상권. 그럼 시작 다른 단어가 무슨 권자예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거? 그래서 지상권자 우측 보시면은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 경우가 바로 뭐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럼 지상권자는 뭐도 있고 본권 지상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점유권이 있으면 거기 무슨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를 몽땅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청구권?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점유 있으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당연히 뭐가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있겠죠. 그럼 이게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213조를 뭐 한다고? 준용하는 거예요. 213조가 뭐죠? 소유권 가지고 반환을 주장하니까 이제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할 권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몇 조 있어요? 그러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지상권 가지고 뭐도 할 수 있고 방해 제거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방해 예방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누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유자랑 똑같아요 역할이. 다음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권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 지역권 나오면 옆에다 항상 무슨 거 써서 비교하라고 했어요? 인역권. 그럼 지역권자는 거기 보시면은 타인 토지 있죠? 그죠? 지상권자도 타인 토지죠? 근데 지상권에서는 무슨 말이 없을까? 이 지역권에서는 자기 토지란 말이 나온다고 여기. 근데 지상권에서는 뭐가 없어요? 자기 토지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역권은 무슨 토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뭐 한다? 거기 이용. 그러면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를 안 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유가 안 하니까 뭐 가지고 213조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몇 조? 214조만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권 가지고 방해 뭐예요? 제거와 방해 뭐다? 예방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권 지역권 가지고 점유 내놔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방해 제거와 방해 뭐다? 예방. 자, 여기 갑토지가 있어서 이게 멋있게 지금 별장이에요. 뭐가 좋은데? 뷰가 좋은데
혹시 이 앞에 토지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뭐 해버리면 혹시 이렇게 짓게 되면 맨날 뒤통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네? 뭐를 위해서 관망을 위해서 이 타인 토지 가가지고 부탁하는 거야. 일정 이상 높이 짓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 타인 토지에 뭘 설정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으로 토지일 때 여기다 지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안 되겠죠. 근데 오늘 가보니까 누가 와서 무단 신축한 거야. 누가? 병이 무단 신축한 거예요. 여기다 무슨 신축했다고요? 그러면 지역권 갖고 있는 누가 을께서 지역권 가지고 이 토지 반환 요구하면 안 되지. 뭐하지 않으니까. 대신 건물 치월할 수는 있어, 없어? 그 바로 뭐다? 방해, 제거.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 얘기야. 다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뭐해서 점유해서 부동산 용대 사용 수익하며,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 그럼 전세권자 뭐 하니까 여기? 사용하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있고, 또 전세권 가지고도 점유 내놓을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죠. 그러니까 용익물권에서 누구하고 누구는 한 친구야.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권 물청 213조, 14조 다 준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권 가지고 반환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방해 제거와 방해 번되고. 그래서 제가 맨날 반환과 뭐 구별하라고. 방해 제거는 같다 다르다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유치권 가볼게요. 무슨 권? 자, 유치권 몸통자 어떻게 돼요? 유치권 공식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본권 유치권 돌아가잖아요. 유치권이야. 그거 조목 그대로 가보세요. 무슨 권? 타인의 물건,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한 사람?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뭐다? 채권. 그거 맞잖아요. 뭐 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유치권자가 없네. 다른 것들은요, 전부 다 시작되는 단어가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데 유치권은 유치권 잘한 말이 없어. 왜? 왜? 맨날 점이야?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허락한 게 아니라고. 이게 가장 대표가 뭐 있어요? 갑등기, 네? 을 위조, 병 등기 점유. 아니면 이런 뭐 있어요? X, Y를 할게. 네? O 표시 뭐 있었죠? X 토지 팔기로 했는데 무슨 토지? Y 토지로 잘못 표시했어. 그러면 표시가 불성립이지. Y 토지는 불성립이지. 근데 등기가 뭐로 돼 있어? Y 토지 등기 넘어갔지. 등기는 무효 등기죠. 근데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갑이 와서 공격하겠지. Y 토지 계약은 뭐였으므로? 불성립. 따라서 을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 너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해서 등기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가 들어가겠지. 그럼 갑은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두 가지 공격하죠. 첫 번째 등기 지워. 반환이야? 방해 제거야? 방해 제거지. 등기 지워야 되겠지. 두 번째가 뭐 내놔? 점유 내놔. 그게 반환이죠. 그럼 반환을 요구할 때 그러면 병은 연습해야 되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필요비하고 유입비를 지출했어. 필요비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다. 유입비 종료 상환 요구할 수 있다. 논리가 안 맞지. 즉시와 종료는 임대차 했을 때. 무슨 대차? 임대차는 필요비는 즉시고 유입비는 종료 후죠. 이건 계약관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놓을 때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필요 유입비 채권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서 돈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윗비, 채권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죠. 유치할 권리가 생겼을 때 비로소 유치권자가 되는 거야. 갑은 유치권 설정자가 아니란 얘기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설정자가 있죠.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있는데 유치권은 설정자가 없어. 그래서 약정이 아니고 뭐다? 법정. 그래서 유치권 자란 말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먼저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시작되는 거야. 됐죠? 그럼 유치권의 생명이 뭐예요? 점유지. 그러다 점유가 뭐 하면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점유가 뭐 하면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 던져서 뭐만 부활시키면 점유만 부활시키면 자동적으로 뭐가 부활한다? 유치권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3조, 14조 준용 규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유치권 반환이 있습니까? 유치권 물청은 없다는 건 아는데 풀어냈단 말이에요. 유치권 반환이 있어요? 없지. 유치권 방해 제거, 유치권 방해 예방 없어. 뭐만 있다?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 뭐가 생명이에요? 점유가 생명이야. 다음 저당권자. 무슨 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채권자, 저당권 갖고 있는 자는 그 타인 부동산을 뭘 하지 않아요? 점유를 안 해요.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점유하지 않는 사람이 저당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식돼야 돼요. 반환과 방해제 구별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같아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왕따, 왕왕따가 돼요. 지상권, 전세권이 소유자 퍼펙트 그대로 따르고 점유하지 않는 누구? 지역권자, 저당권자, 점유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점유가 먼저 들고 유치권이 나중에 붙는 건 그건 독특한 거죠. 물청 이야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넘기시고. 자, 71조 공신의 원칙.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동산 점유는 공신력 인정합니까? 그걸 동산의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세요? 선의취득. 자, 넘기시고. 72조. 자, 무인성과 유인성 밑에 계약 해제와 물권 변동이 있습니까? 해제는 몇 편에서 쓰는 얘기죠? 3편이죠. 해제는 결함이 없는 상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법제가 물권의 독자성과 저기 가로만 묶으세요.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그것만 기억하세요. 무인성을 뭐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한 바퀴 돌렸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한 바퀴 돌리죠. 결국 유인성이라는 얘기죠.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무슨 성? 유인성. 민법 548조 1항 단서 거래 안정은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뭐한다? 복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매 등기했는데 매매가 X가 되면 등기도 X라는 얘기야. 소유권은 자동 복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갑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자, 왼쪽 거 봅시다. 첫 번째 거. 원인 행위 실현 물권 복귀는 유인성과 무인성. 어느 겁니까? 우리 뜻은 무슨 성? 판례들은 유인성 취한다는 것. 다음,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부동산 귀속. 자, 대내적은 뭐라고 돼 있고? 등기, 분료. 대외적은 등기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이. 자, 재산, 부동산을 뭐 한다? 출연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 이 출연하고 이 사람 뜻을 담아서 뭘 작성한다? 네? 뭘 작성해서? 정관을 작성하죠. 정관 작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 정관 작성하죠. 이걸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법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정관 작성. 자, 그러면 이 설립행위는 혼자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단독행위입니까? 자,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합동입니까? 선택하세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아, 그림 있잖아. 그림 하나밖에 더 있으면 어디 가서 당연히 무슨 행위다? 뭐가 아니고 합동행위도 아니고 무슨 행위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까? 네. 상대방 없는 거예요. 상대방 뭐다? 없는 단독행위로 보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출연된 부동산은 자, 정관 작성 다음 코스가 뭘까?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드디어 법인이 탄생하죠. 법인이 뭐 한다? 탄생하는 거예요. 태아는 언제? 태아는 출생, 자연인. 법인은 설립. 설립 중 법인이 설립 등기했을 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언제 소유권 들어갈까요? 아니, 법인이 뭐 등기와 동시에 설립 등기와 동시에 이 부동산 뭐 한다? 소유권 뭐 한다? 자동 취득한 거예요. 뭔 취득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앞으로 법인 이름 앞으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자동 취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만약에 100억대 토지라 했을 때 이 상속인들은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단독 상속인 A가 상속인이 열받으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뭐 해가지고 상속 뭐 해가지고 등기해가지고 누구한테 팔았다? B한테 팔아서 B가 먼저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은 이 등기한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자동 취득인데 뭐 한다? 대내적으로는 뭘 필요가 없는데 등기 분료, 등기 없이도 자동 취득하는데 이게 대외적으로는 뭘 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는 등기를 뭐요? 해야 대항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한테 뭐 할 수 없는 거야?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야. 그래서 여기 대내적은 뭐가 필요 없는데 등기가 필요가 없는데 대외적은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73쪽에 보시면 2번 있죠. 출연자와 법인, 대내적, 대외적. 출연자하고 법인은 대내적이죠. 대내적으로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출연 부동산이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뭐가 되나? 귀속되나?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 취득인데 대외적으로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한다는 거, 대내 대외로 갈린다는 것. 자, 맨 밑에 5번. 이중 보전 등기. 무슨 등기요? 보전 등기가 2개 돼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중 보전 등기의 가장 키워드는 맨 밑에 판례.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가 몇 중? 2중으로 격려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 뒤에 된 소유권 보전 등기 후 보전 등기죠.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특징 무슨 시효가 안 된다는 것. 등기 취득 시효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 시효할 때 최초의 보전 등기는 반드시 뭐야 돼?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무효 등기가 됐을 때 써먹는 거지. 최초의 보전 등기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라면 절대 무슨 시효가 안 된다. 등기 취득한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보세요. 선 보전 등기가 유효죠. 후 보전 등기가 무효죠. 그럼 그 무효 보전 등기에 연결된 사람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토지는 하나인데 그럼 소유자가 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 취득시에 등기의 최초의 무슨 등기는 보전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누가 장난쳐서 무효가 됐을 때 그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최초의 보전 등기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라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등기 취득 시효는 할 수가 없다는 것. 자, 일필지 일부 등기 취득 시효 가능합니까? 일필지 일부 등기 취득 시효 가능해요? 왜? 등기는 반드시 뭐다? 일필지를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등기의 최초의 보전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유효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최초의 보전 등기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라면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럼 소유자가 2명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넘기시고 6번 실제와 다른 원인의 등기. 첫 번째 거 증여에 의한 것을 매매로 등기 가로 묶으세요. 증여에 의한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매매로 등기했죠. 뭐가 떠올라요? 세트. 앞에서 했어.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했죠. 그러면 이 증여는 뭐죠? 은닉행위. 뭐다? 유효. 쓰세요. 왼쪽에다가. 뭐라고? 세트가 나와야 돼. 세트, 세트. 첫 번째 뭐죠? 뭐 숨기고? 증여 뭐하고? 숨기고. 두 번째 매매로 뭐 했어요? 가장했죠. 그리고 등기했죠. 특징 여기에 악의 제3자가 붙어온다는 거. 뭐 붙어온다고요? 자, 효력 정했습니다. 증여 계약은 유효, 매매 계약은 무효. 자, 등기의 효력은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 등기죠. 실제 관계 뭐함으로? 그러면 악의 제3자는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방패. 방패. 뭐라고? 앞사람 뭐하면? 보호받으면 뒷사람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묻어가는 거 있잖아. 승격 보기 때문에 뭐다? 방패.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해서 등기했을 때 제3자가 뭐다? 악이야. 그러면 앞에 사람 뭐니까? 뒷사람 묻어갑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무슨 등기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뭐가 떠올라요? 비교되는 용어. 허가, 지역, 중생 등기가 떠오르면 같이 맞물려 오는 거. 적극 가담, 이중 매매.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적법성 소속, 타당성 소속. 한 주 쉬었더니 티가 나네요.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소속이 어디예요? 네? 적법성이죠. 자,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 일방,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겠죠. 다음에 약정이 있어야 되겠죠. 약정이 뭐죠?
네, 의사 표시가 되죠. 각자 뭐가 생긴다? 혈액 생긴다가 이게 이쪽의 목적이 뭐죠? 대금 달라. 이쪽의 목적이 뭐죠? 네, 재산권 달라죠. 네, 그러면 당사자 존재, 의사 존재, 목적 존재는 성립이다, 효력이다? 성립. 그럼 당사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불일치 세 가지가 있죠.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뻥, 세 글자로 거짓말, 네 글자로 허위 표시. 모르고 하는 게 뭐죠? 착오. 그러면 허위 표시를 혼자 할 수도 있고 짜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뭐죠?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가 있고 짜고 하는 거, 통정이 있고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있죠. 착오 의사 표시 옆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야,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O 표시 무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O 표시 무효는 XY, XY고 착오는 XY, YY. 그래서 O 표시 무효는 자연적 해석.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는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사기가 나오겠죠. 자,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확정, 가능, 그 다음에 뭐요? 적법, 타당성. 10가지 떠올라야 돼. 10가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총칙의 키워드는 일단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한다. 그죠? 첫 번째 뭘 구별해야 돼요? 취소. 취소 사유가 있고 무슨 사유가 있어요? 무효 사유가 있죠. 전부 다 구탱이 있어요. 전부 다 구탱이. 취소는 어디 있어요? 취소 사유. 행위 능력 없는 거. 이 귀퉁이 세 개가 뭐고? 세 가지가 뭐고? 취소야, 취소. 그러니까 뭐죠? 미피피하고 착오하고 사기만 뭐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몰아라? 무효로 몰면 되겠죠?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왜? 아니. 미피피 착오 사기가 아니니까 틀렸을 것이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령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이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야. 불성립에서는 착오 취소 문제가 발생한다.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왜 두 가지 구별하는 거야? 왜 구별하는 거야?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이. 방치. 취소 방치, 무효 방치했어. 어떤 일이 발생해? 취소를 방치하면 유효로 바뀌어요. 뭐에 방치하면? 무효. 방치할까요? 미성년자가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뭐 3년? 뭘 알아 알기는. 미성년자가 뭘 알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이게 뭐냐면 계약은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법률행위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빠른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유효가 돼. 근데 무효는 방치해도 무효.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아니 무효라면서. 그럼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효인데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뭘까 그게? 그게 이제 불법이다 아니다. 있어요? 불법이다가 있고 뭐가 있다? 아니다 있어. 불법 영역만 표시하세요. 어디야? 여기만 타당성이라고. 여기만 불법이라고. 이 타당성만 뭐가 되고 불법, 나머지 건 전부 다 뭐가 아니다? 불법. 그러면 적법성하고 타당성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어디?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명신탁 무효는? 네? 여기가 돌려받을 수 있어. 구별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는 자, 취소해도 역시 무효가 되겠지. 자, 취소를 하든 무효가 되든 건너간 사람이 선의, 악의가 있을 때 어떤 경우는 선의는 보호받는데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죠. 어떤 경우는 모두 보호를 안 하고
선이고 악이고 다 보러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영역을 상대적, 이거 무슨 영역? 절대적이라고 하죠. 표시하세요. 이 의사표시 영역만 뭐고? 상대적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절대적. 답은 가서 맞힐 수는 있잖아요. 이거 막 표를 놓고 하면 총칙은 10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허가지역, 중생 등기 물어봤더니 또 타당성이니까 막 도망다니잖아. 어디 소속이에요? 적법 강행법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강행법규 무효다 그러면 틀려. 어디로 가야 돼요? 타당성.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 등기. 자, 그래서 이 중생 등기 키워드는 거기 밑에 표 있죠? 표. 박스에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위. 전원 합의가 있으면 뭐 한다? 직접. 전원 합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합의가 없으면 대위.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 등기. 자, 전원 합의가 했습니다. 갑이 병한테 등기해주기로 약속을 했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의뢰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아니다. 등청은 여전히 살아있다. 왜? 기억 안 나요? 등기 청구권은 살린다. 죽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허가지역 중생 등기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우측에 75쪽 법률 규정. 자, 상속, 공영증수, 판결, 경매 쭉 나와 있죠. 자, 거기서 형성 판결 동그라미 하세요. 형성 판결. 그 위에다 쓰는 말은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거는 형성 판결이므로 자동 취득. 자, 옆에 이행 판결은 판결 받고 등기에 취득하죠. 아까 여러분들 점유 취득서가 완성됐어. 등기 무슨 소유자한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 제기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완성된 자 등기 이행하라. 이행 판결 받았어. 소유자이다 아니다? 왜요? 점유 취득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행 판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가지고 맨 밑에서 점이 5개가 있죠. 혼동, 색깔 칠하세요. 혼동. 혼동 물권 소멸. 자동 소멸입니다. 제한 물권 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 물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피담보 채권 소멸에 대한 저당권 소멸 있죠. 옆에다 써놓은 말은 부종성. 무슨 성? 채권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한다? 자동 소멸할 것이다. 이쪽 영역은 박스 형태 또는 문장 형태를 해가지고 뭐한다?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자, 넘기시고. 자, 187조 예외 있죠. 네. 박스 맨 마지막 점유 취득시효 있죠. 무슨 시효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네.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요것만큼은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취득하죠. 자, 밑에 이제 7번 가등기가 나왔네요. 무슨 등기요? 가등기 왜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중매매 원천 봉쇄. 이중매매를 뭐 한다?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 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을까요? 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뭐로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부상 갑구에서 자 갑이 무슨 권이 있고요?
소유권 있고 을을 위해서 뭐 했다? 가등기를 해줬다. 뭐 해줬다고요? 그러면 가등기 순위 번호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밑에 뭐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할 걸 대비해서 여백 상태로 보시면 돼. 지금은 전자식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이건 무슨 등기고요? 본 등기고 이건 무슨 아이고 가등기죠. 가등기고 여백은 왜 남겨놨을까요? 본 등기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갑이 을한테 뭐 한 거죠? 지금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 매매해서 장래 등청 가등기 해줬고요. 다시 또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본등기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 이게 지워지겠죠? 자, 이것도 뭐 한 거다? 매매한 거예요. 이것도 뭐 한 거다? 매매. 자, 가등기 원인 매매는 추정될까? 추정이 안 될까? 느낌상. 자, 본등기 매매는 추정될까? 안 될까? 되죠? 본등기는 종국등기니까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되겠지만 추정되겠지만 무슨 원인은? 가등기 원인 매매는 뭐 되지 않을 것이다? 추정이 안 될 것이다. 한 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 가지고 다툼이 있게 되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누가? 을. 갑병 매매 추정돼 안 돼? 그러면 해보세요.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쳐놓고 누가 입증? 누가? 갑이. 아시세요? 추정 안 되면 누가 입증한다?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이건 뭐가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아시습니까? 자, 그러면 가등기 하게 되면 키워드가 뭘까? 나중에 뭐하러 들어가서? 이게 순위죠. 그죠? 순위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순위는? 본등기 순위는 뭐 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아시세요? 그게 가장 키워드야. 그러면 등기부에 본등기가 2명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하는 거야, 이거를? 자, 누구한테 본등기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 과거 소유자. 본등기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 과거 소유자. 당연하지. 왜? 얘한테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죽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최초 의무자 누구? 갑한테. 그래서 일반 가등기.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일까? 물권 변동은 가등기 한때 소급한다. 그때부터다. 처음부터가 아니죠. 언제부터?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효과는 언제부터예요? 등기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거슬러 올라갈 이유가 없죠. 단지 본등기 하기 전에 임시로 무슨 등기 해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붙죠.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소급.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자꾸 말장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박스 안에 첫 번째 물권 변동 시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즉 순위만 뭐한다? 소급하는 것이지 물권 변동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번째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본등기 시점부터 뭐가 된다? 소재가 된다. 자, 그 긴 문장을 짧게 압축해드리면 순위만 소급. 뭐만 소급한다고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장난칠 거니까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박스에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우측에 다 나와 있네. 77페이지 나와 있죠. 본등기 이전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본등기 이후 효력 뭐라고 됐어요? 순위만 소급.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우측에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는다. 근데 본등기 원인은 추정됩니다. 됐어요?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에 넘기세요. 자, 81쪽 가겠습니다. 그 동산 선의취득은 시험을 잘 안 냅니다. 과거에 한 번 딱 나고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 우리 대상은 주로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네, 모의고사용이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취득은? 동산 선의취득은. 자,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하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81쪽. 소유권과 무슨 물권? 제한 물권. 혼동입니다. 자, 혼동은 본권 아닌 점유권이 본권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권 뺀 나머지가 뭐죠? 본권이죠? 본권은 뭐하고 뭐가 있죠? 무슨 물권? 제한 물권.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하면 점유권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와 관계없는 거예요? 혼동 관계없어. 혼동 뜻이 뭘까? 혼동. 글자에서 느끼세요. 혼동이 뭐야? 혼동이 뭐야? 혼합돼서, 뭐 돼서, 섞여서 누구한테? 동일인에게 가는 거. 그게 혼동이야.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갔을 때 필요 없는 것은 뭐야? 삭제시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무슨 권은? 점유권하고 본권이 같은 사람에 들어갔을 때 점유권은 절대 소멸할 이유가 없으니까 점유권은 뭐 관계 없는 거예요? 혼동으로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혼동은 어디 안의 영역이야?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의 얘기야. 본권에서 여기 무슨 권 갖고 있다가 여기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잖아요. 만약 뭐 갖고 있다가 전세권 갖고 있다가 을이 무슨 권을 취득하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전세권은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그죠? 단 이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소멸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원칙은 뭐 하지만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혼동 밑에 제일 밑에 색깔 들어가 있죠. 뭐 점유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동은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 안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제3자 보는 문제가 없는데 제일 우측 거 있죠. 본인 이익보호 있죠. 이제 거기 헷갈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몇 번 저당권 있고 1번, 병이 몇 번? 2번. 이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1번 저당권 소멸시키면 밑에 후순위가 선으로 올라와 버리죠. 그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누가 취득했을 때는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1번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단 2번 저당권자가 만약에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2번 죽여도 남아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대로죠. 관계없어. 그래서 우측에다가 선생후사. 선이 취득하면 뭐 한다? 생. 근데 뭐가? 후가 취득할 때는 죽여도 좋다. 선생후사.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는? 2번 저당권은 소멸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손가락 3개 펴시고 2번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2번 저당권자는 소멸시킬까 살려야 될까? 이거 죽이면 또 어떻게 돼요? 3번이 2번으로 올라가잖아. 순위 변동 있으면 안 돼요.
근데 3번이 취득하면 그대로 1번, 2번 그대로잖아. 그죠? 1번, 2번 있을 때 2번이 취득했어. 죽여도. 근데 1번이 취득했어. 죽이면 올라가잖아. 한 번 더. 저당권이 5개가 있어. 4번이 취득했어. 죽여, 살려. 죽이면 또 5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취득하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아셨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보다 후사.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